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7.6절까지 우리는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이론 강의와 예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가 뭔지 감은 잡았다 이거지.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재차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인터페이스는 인터,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가 between이죠, 그죠? 뭐뭐와 뭐뭐 사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런데 페이스가 붙어줬어. 페이스는 얼굴이죠, 그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 요 통로 사이를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인터페이스라는 표준을 우리가 추상 메서드로 선언을 하고, 구형 클래스는 구형 클래스대로, 개발 코드는 개발 코드대로 이 추상 메서드의 선언부를 바라보면서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시간도 단축이 되며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또한 되며 또 관계가 서로 이렇게 없는 이거를 구현한 클래스, 구형 클래스들은 무지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죠? 리스트 계열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한 13, 4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클래스, 즉 구형 클래스들은 솔직히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 둘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원래는. 맞습니까? 그런데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간접적인, 즉 인다이렉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죠. 맞습니까? 아울러 이렇게 구현을 했다, 이 인터페이스를. 그러면 얘도 일종의 조상이 되어서 인터페이스의 필드의 다양성, 매개 변수의 다양성, 리턴 타입의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더라라는 거죠. 맞죠? 그러나 역시 근본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계속 해보죠. 그래서 두 대상, 객체 간의 연결, 대화, 소통,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얘가 곧 추상 메서드를 말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선언과 구현을 분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터페이스 제가 설명할 때 윈도우 OS 체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버튼도 있고 또 뭐 이런 버튼 말고 뭐 있나요? 또 터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왜? 내가 저기 있는 에어컨에 버튼만 딱 누르면 에어컨이 작동을 해. 작동을 하는데 나는 안에 어떠한 기계가 들어가 있는지,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어떠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나 압니까? 제가? 모르죠? 그런데 나는 저기에 있는 버튼, 즉 GUI, 사물처럼 되어 있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니지만 UI 단에 있는 저 버튼을 우리가 누르면서 저기에 온도, 풍량, 뭐 냉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죠. 그렇다는 것은 저기 표면에 나타나는 거, 즉 이거죠. 내가 설명했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객체 지향 언어에서 캡슐화가 이루어졌을 때 저게 하나의 구형 클래스라고 가정을 했다면 제가 이 옆에 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과거에,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저 버튼을 나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도 돼. 다만 버튼을 가지고 더우니까 온도 조절해서, 혹은 저기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무슨 모타를 쓰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뭐 PCB 기판을 쓰는지도 몰라.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능을 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게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UI, 유저 인터페이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더라라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이제 AWT라든지 아니면 AWT에서 잠시 어떻게 이 UI가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FX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막 곰플레이어기 뭐 아니면 뭐 그때 봤듯이 여러분들의 이제 그 UI 땅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 이제 각 조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UI를 서로 모여서 같이 토의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일정을 잡고 각각 업무 분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서로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프로젝트가 되면 아울러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가.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고요. 맞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면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이 있고 클래스를 제공하는 쪽. 이제 우리가 구형 클래스는 클래스를 제공하는 쪽이고 개발 코드는 사용하는 쪽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근데 둘 다 사용하거나 제공하려 그러면 얘는 구현을 해야 될 것이고 얘는 선언부를 보고 호출을 해야 될 거잖아. 맞죠? 그래서 메서드의 선언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인터페이스 I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클래스를 한번 보죠. 클래스 B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메서드 B를 호출하는 메서드예요. 그냥 일반 메서드입니다. 그죠? 인스턴스 메서드. 맞죠? 예, 그런데 이거를 내가 구형과 선언을 동시에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어. 만약에 이 메서드가 public void 메서드가 예를 들어서 power라는 메서드라고 칩시다. 그럼 굉장히 쓰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클래스의 파워가 완성될 때까지 혹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계속 상속을 통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 맞죠? 그런 불편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 메서드의 선언부만 인터페이스에다가 이렇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B는 I를 구현하면 되잖아. 그러면 클래스 C나 클래스 D나 클래스 E가 왔을 때 나는 이것만 바라보고 임플리먼트 I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각기 이 구형 클래스 B, C, D, E는 각기 다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걸 어제 확인을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선언과 구현을 분리해 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 메인에서 내가 사용을 하려는 사용자 측과 이거는 뭐예요? 제공하는 측입니다. 그죠? 맞나요?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가져다 써라 이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과 구현을 분리해 놨더라 이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선언과 분리입니다. 지금까지 해봤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인터페이스의 이해 두 번째인데요. 직접적인 관계의 두 클래스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라 그러면 뭔지 한번 봅시다. 물론 직접적 관계라고 해서 익스텐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러한 경우도 있죠. A 클래스가 있어요. A 클래스가 있는데 얘가 지금 메서드 A를 만들어 놨는데 매개 변수가 뭐죠? B죠. B 타입의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죠? 이게 클래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겠으니까 참조 타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클래스 A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이 메서드 A를
사용하려고 할 때쯤 되면 이 B 클래스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만들어져 있어야지. 만들어져 있어야 얘가 여기서 에러를 안 띄울 거 아니야. 체크드 익셉션을 발생을 안 시킨단 말이야. 근데 패키지 안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B 클래스가 없어. 그럼 얘 체크드 익셉션 발생해요. 바로 컴파일조차도 안 돼. 맞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B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죠. 그럼 이거는 상속 관계가 아니지만서도 뭐예요? 직접적 관계가 돼버린 거지. 왜? 영향을 끼치잖아. 맞죠? 이해 갑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간접적인 관계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죠. 클래스 먼저 이거를 쓰려고 이 메서드 A죠, 맞죠? 메서드 A 그리고 메서드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메서드 A는 지금 현재 B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사용하는 놈이 요 놈이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얘가 활용이 되고 사용되니까 얘를 뭘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로 빼는 거죠. 이렇게 뺐어요. 그죠? 얘가 제공을 하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클래스는 이루어져 있으니까 둘 다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I에 메서드 B를 추상 메서드로 선언을 해주고 클래스 A는 뭐 I에 선언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I에 있는 메서드 B의 선언부만 알면 되니까 선언부 보니까 보이드 메서드 B네. 매개 변수 없고 그럼 I 점 메서드 B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에서 매개 변수가 I 타입이야.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더라? 무엇입니까? 우리 했잖아. 파이터블 이렇게 있었으면 파이터블 여기 매개 변수가 있었을 때 뭐가 여기에 파이터블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파이터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코드를 쳤고요.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뭔데요? 지금 I가 뭔데요? 인터페이스네요. 그럼 이 I 매개 변수를 I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뭐만 들어올 수 있다? I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만 들어올 수 있다. 자, 따라합니다. I만 구현한 클래스만 들어올 수 있다. I를 구현한 클래스만 들어올 수 있다. 그죠? 예. 다시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한 클래스만 들어올 수 있다.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한 클래스만 들어올 수 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뭐죠? 자신 있나 보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프로덕트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켰을 거예요. 그죠? 예. 프로덕트 P의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100번을 더 얘기했어요. 맞죠? 예. 이것도 다양성이잖아. 맞죠? 예.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인터페이스 I에다가 메서드 B를 추상 메서드로 선언하고 얘는 I의 메서드 B를 호출을 해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 사용자 측이야. 맞죠? 예. 그리고 밑에 클래스 B는 implement I 해서 얘는 제공자 측이죠. 프로바이더.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뭐예요? 이 인터페이스 I를 바라보고 한 놈은 구형 클래스가, 두 놈이네요. 밑에 하나 C가 있으니까. 두 놈은 구형 클래스가 돼버렸고, 이 한 놈은 뭐예요? 사용자 측 개발 코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예. 그렇게 된다면 I.method
그런데 밑에 보니까 구현 클래스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그죠? 예. 맞죠? 예.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 코드에서는 클래스 B와 C가 new 해서 인스턴스의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까? 예. 거기 들어갔다. 여기엔 UA가 들어왔다. 아니 UB가 들어왔다. 그러면 메서드 B를 호출할 것이며 UC가 들어왔다. 그러면 메서드 B in C 요 얘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예. 맞나요? 예. 아주 짧은 코드지만 많은 걸 래퍼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보면 직접적 관계 AB는 한쪽의 변경이 다른 쪽의 변경을 초래하죠. 그죠? 예. 만약에 이 B라는 클래스가 만약에 매개 변수가 있는 놈이야. 이렇게 int A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얘 호출할 때 매개 변수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영향을 끼치잖아.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간접적 관계. 얘는 사용자 측과 제공자 측 하는데 감싸고 있어요. 뭐가? 인터페이스가. 이해갑니까? 예. 선언과 구현을 따로 해놓고 인터페이스만 바라보고 우리는 선언부만 알면 되니까 얼마든지 호출했다가 또 구현했다가 개발 코드 작성했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간대에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밑에 소스는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은 자,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거죠. 맞나요? 맞습니까? 이렇게 멤버 변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객체 끝바리에 붙어 있는 게 뭐다? 인터페이스더라. 맞죠? 이해가 됩니까? 예. 됐나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시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프라이빗으로 감쌌어요. 이거를 우리는 암호화, 캡슐화. 뭐 암호화보다는 캡슐화가 가깝죠. 캡슐화. 맞죠? 외부에 자기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자로 감싸는 방법이다라고 제어자 때 공백번도 이것도 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스에도 한 2번, 3번 이상 쳐 있을 거예요. 그죠? 예. private, public, protected, default. 그죠? 이러한 접근 제어자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디폴트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 한번 보겠습니다. 요까지만 보고 한번 보죠. 아, 목이 말라 죽겠다. 물 좀 먹고요. 자, 제가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릴 때 인터페이스의 멤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뭐가 있었죠? 뭐죠 이게 스태틱 파이널이? 그죠? 상수죠. 불변의 정적 상수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예. 메모리 대가리에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추상 메서드였어요. 그죠? 얘가 뭐라고 했어요?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인터페이스의 본질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쓴다고 했습니다. 제가. 맞죠? 그래서 JDK 1.7까지는 상수와 추상 메서드들로만 지금까지 이루어졌었어요. 하지만 JDK 1.8부터 디폴트 메서드와 그리고 스태틱 정적 메서드가 이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왜 추가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자, 인터페이스가 등장한 지
벌써 10년 넘게 흘른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측과 제공자 측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추상 메서드에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걸 바라보고 서로 개발을 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제일 변화가 조짐이 제일 빠른 곳이 IT 쪽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 인터페이스가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고 공통적인 TV의 기능이 들어가는 메서드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네요. TV에도 그죠? 옛날에는 파워, 볼륨, 채널 이거밖에 없었다면 요즘에는 뭐 거의 뭐 스마트나 뭐 3D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깔려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더 선언을 해서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머의 욕망이 많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니까.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문석이한테 물어볼게요. 문석아, 내가 초창기에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를 해서 표준을 잡았다 치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더 추가하고 싶은 추상 메서드를 추가를 해버렸어. 한 2개 추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구현하지 않은 메서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구현하는 쪽에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박수. 아주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명 해버리면 그 클래스에 빨간 줄이 올라왔죠. 맞죠? 그리고 나서 갖다 대면 add an implemented 메서드 어쩌고 저쩌고 떠가지고 그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처음에는 4개를 추상 메서드를 선언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이 구형 클래스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파워, 볼륨업, 뭐 채널업 다운 이런 거라면 뭐 이거를 이용하는 프로덕트, 제품군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추상 메서드를 한 개라도 추가를 했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다 에러납니다. 다 체크드 익셉션 발생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단순히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생각만 해봐도 이 메서드 추가됐는데 추상 메서드 추가됐는데 오버라이딩 안 쳤네 이 클래스. 이래 되면 당연히 에러 뜬다라는 거,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역시 직접 눈으로 봤고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등장했어요. 뭐가? 디폴트 메서드가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디폴트 메서드는 구현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인터페이스는 구현부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을 안 했어요. 추상 메서드는 구현부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의거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디폴트 메서드를 1.8부터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디폴트 메서드는 디폴트라는 키워드도 반드시 붙어야 할 뿐더러 이 구현부, 정의부가 반드시 와야 돼요.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블럭이 와야 돼. 그래서 이 블럭이 있으면 필요한 클래스는 이거를 오버라이딩 해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된다면 블럭이 이거는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해도 한 클래스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줄 필요가 없잖아. 추상 메소드가 아니잖아. 구현 메소드잖아. 맞죠? 실행부, 구현부가 있는 메소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다만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추상 메소드가 필요하다면 추가하면 어디에서 에러 터지는지 찾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죠? 수많은 클래스가 걔를 임플리먼트를 했다라는 가정이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면, 물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시급동급한 개발자들 많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1.8부터 비로소 디폴트 메서드가 추가되면서 블럭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클래스에는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라라고 등장한 게 바로 뭐다? 디폴트 메서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들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은 오버라이딩을 쳐서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들은 프로그래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서드 한 개 추가해주고, 그리고 지가 고쳐야 하는 클래스에 가서 그 오버라이딩 치면 된다 이거지. 이해갑니까? 등장했는 이유를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인터페이스에 변경이 있을 시, 당연히 변경이 있을 수 있죠. 1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고 제조 환경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 요구자의 고객들의 니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서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를 갖다 추가를 하면, 추가 선언으로 바꿔줄게요. 추가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구현한 클래스에서는 뭐예요? 구현한 클래스들은 다 구현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프로그램은 나자빠지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라면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라면 하겠습니까? 예? 죽이고 싶죠, 그죠? 예? 네가 찾아라 이카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개발자, 저와 같은 개발자, 이때 당시에 저는 개발자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자바, 즉 JDK 1.8에서 추가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멤버이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매개 변수도 받을 수 있고, 리턴 타입이래. 이거 뭐죠? 구현부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실행 블럭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 디폴트 제어자를 반드시 붙여줌으로써 추상 메서드와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퍼블릭 접근 제한을 해야 되겠죠. 프라이빗 또 붙여놨어. 그러면 오버라이딩 됩니까? 상속조차도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블릭입니다. 생략하더라도 컴파일 과정에는 자동으로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만 이렇게 앞에 제어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구현 클래스에서, 필요한 구현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더라.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보죠. 자, 스태틱 메서드는 원래 얘는요
등장하는데 문제가 전혀 되는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등장을 했어도 됐어요. 왜? 얘는 구형 클래스하고 따로 놀거든. 왜? 스테이틱이 붙었기 때문에, 대가리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얘는 멤버로 추가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상수도 추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틱 파이널. 아니, 이건 스테이틱 메서드. 추가해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하지 못했던 이유는 1.7까지 블럭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요. 실행부. 인터페이스의 원래 취지는 추상 메서드가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의 즉 규칙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정적 메서드, 스테이틱 메서드를 추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부터 디폴트 메서드가 등장하면서 추가되면서 얘도 추가 안 해줄 이유가 없겠네요. 그죠? 같이 블록이 있는데 뭐 낸들 들어간들 어쩌리.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그냥.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스테이틱의 경우 인스턴스와 별개죠. 그죠? 그냥 얘는 메모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인터페이스 명점 이 정적 메서드 명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요. 왜? 실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가 안 됐던 이유는 실행부가 블럭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규칙을 지켜주기 위해서 등장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1.8부터는 디폴트 니가 하니까 나도 같이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자바를 좀 더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밖에 못 들어가 이런 규칙 때문에 쉽게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 그 JDK 애들이 개발자들이 하기 위해서 단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것이 뿐이지 등장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게 스테이틱 메서드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자바 8에서 1.8에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멤버로 등장을 했어요. 똑같이 얘는 앞에 스테이틱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뭐 얘는 구현부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러분들 여기 뭐예요? 이거 한번 봐요. Public Interface Remote Control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메서드를 나는 구현 클래스를 부르지 않고요. 그냥 뭐요? 리모트 컨트롤 점 change 배터리 맞죠? 이렇게 호출을 하면 바로 건전지를 교환합니다 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왜? 무슨 이유로? 스테이틱 때문에. 이놈은 항상 여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쓸 수가 있죠. 그게 스테이틱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이론 강의는 끊도록 할게요. 됐죠? 예.